안녕하세요. 노동법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, 오늘 진짜 중요한 대법원 판결 하나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2022-245419 판결인데요. 이에 기간제 근로자 연차 휴가 계산, 특히 그 1년 근무 기간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. 맞아요. 딱 1년 채웠을 때랑 하루라도 더 근무했을 때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사실 좀 헷갈렸거든요. 이 판결이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줬다고 볼 수 있겠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우선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휴가 종류가 두 개 있잖아요. 이걸 먼저 간단히 짚고 가는 게 좋겠어요. 그렇죠. 먼저 제60조 제2항. 이건 이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아니면 1년간 80% 미만 출근했을 때, 그럴 때 이제 1개월 개근하면 하루씩 유급휴가가 생기는 거고요. 네, 첫 1년 동안 매달 차곡차곡 쌓이는 개념, 최대 11개까지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제60조 제1항. 이건 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했을 때, 그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거죠. 그게 바로 15일의 연차휴가고요. 네.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그럼 제일 궁금한 거. 딱 1년, 그러니까 365일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는 경우랑요. 예를 들어 1년 1개월,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 일수가 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? 여기서 이제 법원의 논리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.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그 15일의 연차휴가 있죠. 이게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본다는 거예요. 다음 날이요. 1년 채운 바로 그 다음 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1년 365일 근무를 딱 마쳤다는 그 조건이 충족된 바로 다음 날. 그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이 15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예전 판례에서도 나왔었지만 만약 계약 기간이 정말 딱 1년이에요. 그래서 365일째 되는 날 근로관계가 끝난다. 네네. 그러면 그 근로자는 첫 1년 동안 제60조 제2항에 따라서 매달 개근해서 쌓은 거 있죠. 최대 11일. 그것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는 이미 근로자가 아니니까. 그렇죠. 그 다음 날엔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니까 제1항의 연차 휴가 발생할 여지가 아예 없는 거죠. 와, 이거 진짜 다음 날이라는 그 시점이 엄청 중요하네요. 법원은 1년 근로의 완성이랑 그 보상 발생 시점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군요. 맞습니다. 정말 하루 차이가 결정적인 셈이죠. 그럼 이번 판결, 2022-245419 판결이 다룬 핵심,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는요? 그 하루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나요? 바로 그 부분입니다. 1년을 단 하루라도 넘겨서 근무했다? 그럼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. 어떻게 달라지죠? 예를 들어 1년 하고도 하루를 더 근무했다고 치면요. 이 근로자는 첫째, 제60조 제2항에 따라서 첫 1년 동안 쌓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권리를 갖습니다. 이건 똑같아요. 네, 그건 동일하고. 근데 결정적으로 1년의 근로를 마친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이 사람은 근로자 신분이잖아요. 그렇죠. 하루 더 근무하기로 했으니까. 바로 그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에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 휴가가 추가로 딱 발생하는 거예요. 추가로 15일이요? 와. 네. 따라서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최대 11일 제2항 더하기 15일 제1항 총 26개의 연차 휴가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명확한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365일 근무하고 계약 끝나면 최대 11일, 366일 근무하면 그 다음 날 15일이 추가로 발생해서 최대 26개가 될 수 있다. 정확합니다. 이게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. 딱 그 다음 날 근무 여부라는 기준 하나로 15일 전체가 발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구조인 거죠. 정말 큰 차이죠. 이야, 정말 놀랍네요. 단 하루 차이인데 결과는 15일이나 차이가 날 수 있다니. 그럼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 다음 날 발생 원칙,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. 그리고 그 결과로 1년 딱 채운 근로자랑 1년 초과 근로자 간에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, 제2항만 적용 vs 제2항 플러스 제2항 적용. 네, 핵심입니다.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.
사실 이 판결 자체는 회사가 이미 지급한 돈이 미지급 수당보다 많아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긴 했지만요. 그렇죠. 사건의 결론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법리가 더 중요합니다. 네, 법리적으로 이 기준을 세웠다는 점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이 판결의 핵심 교훈은 결국 근로기간 산정의 끝나는 시점과 연차 휴가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. 1년 근로를 마친 바로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살아있느냐 없느냐, 이게 제1항의 15일 휴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는 것. 듣고 보니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네요. 어떤 거죠? 이렇게 근로기간의 만료 시점과 권리 발생 시점을 엄격하게 따지는 논리, 이게 혹시 연차휴가 말고 다른 중요한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퇴직금 같은 거요? 아, 좋은 질문입니다.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. 퇴직금도 계속 근무기간 1년 이상이 조건이니까요. 오늘 살펴본 이 연차 휴가 발생 시점 논리가 다른 제도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. 네,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판결 분석이 여러분의 노동법 이해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